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제33회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 개정사항 첫 번째 시간 국토기획법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법령의 내용 중에서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만 선별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쉽게 공부하기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래 설명창에 카페 주소를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법률부터 살펴봅니다. 제26조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방금 말씀드린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이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이었고, 특히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제한서 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그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1호와 2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1항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 또는 이 관계기관의 협의, 그리고 중도의 심의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즉 당초의 계획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입니다. 조항 전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지정을 할 때에는 용도지역 제한이 있는데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용도지역인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은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 중에서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때의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없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지정했던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역에서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내용인데 가끔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이나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녹지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인데요. 계획관리지역만 해당이 되고 최대 125%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둘 다 완화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5항은 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특례입니다. 법률 제83조의 2 1항이고요. 당초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이 1호부터 3호까지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서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 32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법 제40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해서 법 제40조의 2 제1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이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6호가 추가가 되었죠.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해서 이 시행령에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그리고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이라고 해서 이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나열을 하고 있고 특히 이 8호의 2, 이 8호의 2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 지역상 준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 자, 이러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 목적이 필요하면서 당초에는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가능하였는데 개정을 통하여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용도 지역과 이러한 목적이라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앞서 살펴본 역세권 복합개발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준주거 지역에서의 이 용적률과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은 최대 140%, 건축물 높이 제한은 최대 20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